솔 밸브, 저희 솔레노이드 밸브 많이 사용하시죠? 솔 밸브 선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기본 이론만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요거 있는 대로 좀 빨리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 밸브 저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희 내부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솔들. 유체 흐르는 거 이제 보이실 거예요. P에서 이렇게 B로 넘어가고 쭉 흘러내려가고 얘가 반대로 나오는 거. 얘는 지금 뭐 실린더 구동 그게 아니고 이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핀 해서 탁 누르면 방향이 확 바뀌어가지고 반대로 이게 나가고 얘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죠? 요게 저희 지금 5포트짜리 실레노이드 그 실린더 구동용 솔레노이드 밸브 안에 이제 구조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쪽에 얘가 이제 작은 피스톤이죠. 작은 피스톤. 이 작은 피스톤이어서 이 뒤에서 힘으로 밀면 이 스풀이 움직여서 방향을 전환해주는 AP 실린더에 밀었다가 뺐다가 밀었다가 뺐다가 구동하시잖아요. 그렇게 지그재그 구동할 수 있게끔 유체의 방향을 이렇게 전환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A로 이렇게 흘러 넘어가고 있고요. P가 B 포트에 있는 게 반대로 빠져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전환하면 이렇게 B로 넘어가고 A로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향 제어기기는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포트수 위치수 그리고 밸브 구조 그리고 조작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은 이거죠. 포트수 위치수. 그래서 이 도기오에 보시는 이 위치, 아까 지금 동영상에서 구동했던 것도 위치가 두 개죠. 이 방의 수가 몇 개냐, 그리고 그 한 방에 포트, 구멍의 숫자가 몇 개냐가 포트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방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5포트 밸브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포트 2A 2위치, 5포트 2위치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이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가 P고요. 여기가 AB, 그리고 여기는 뭐 벤트, A 벤트, B 벤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대로 매칭이 되시죠. P, AB, A 벤트, B 벤트.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수 위치수는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의 개수, 얘는 이제 2위치죠. 방이 두 개니까. 대신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놈들은 방이 3개짜리도 있어요. 방이 3개. 그래서 중간 위치일 때, A 쪽일 때, B 쪽일 때, 그래서 세 가지 방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2위치, 3위치 밸브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의 포트 수가 몇 개냐.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두 개죠. 그래서 2포트. 그리고 얘는 뭐 3개니까 3포트. 얘는 4포트, 5포트. 얘도 5포트지만 3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브 구조는 뭐 크게 이제 포펫 밸브하고 슬라이드 밸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던 구조가 이런 슬라이드 구조의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펫 밸브는 저희 수도꼭지 있죠. 수도꼭지에 있는 그런 형태, 이런 형태. 이게 일반적인 포펫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런저가 구동되면서 이 방향이 변경되는 그런 형태를 띄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 이런 구조들을 저희가 포펫 구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들을 슬라이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스풀과 하우징 사이에
면의 실링을 고무 재질, 탄성체로 하느냐 혹은 메탈 대 메탈로 하느냐에 따라서 탄성체 실과 메탈 실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 보면 까맣게 이렇게 오링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거는 이제 탄성체 실입니다. 얘는 같은 타입의 메탈 실 타입이에요. 메탈 실은 여기가 오링 실이 없고 금속, 폴리싱된, 반짝반짝하게 폴리싱된 금속 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메탈 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탈 실과 탄성체 실의 특성은 조금 이따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밸브의 구동 그 분류 방법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거, 그리고 뭐 이런 푸시 버튼 뭐 이렇게 작동 형태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에어 오퍼레이트에 따라서 구동되는 그런 형태를 띄시면 되고요. 그래서 솔밸브는 실제 이제 솔레노이드라는 말 자체가 전자석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물상 배우신 분들 계실 텐데 물상 시간에 했었죠. 물상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물상 세대가 있고 아닌 세대가 있으셔서 물상 아시는 것 같은데 물상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요새는 무슨 아주 한글 이름으로 막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상의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물상 사장님 뭐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 하시고. 물상 예전에 저희 그런 실험할 때 보면 전자석 만드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코일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 건전지에 연결하면 스위치 온 오프 하면 얘가 움직이고. 그게 이제 요 코일, 요게 이제 전자석 솔레노이드가 요 코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기가 인가됐을 때,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력을 띠게 되는 그런 물질들을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직동식과 간접작동식, 파이로트식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직동식은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전자석 코일이 엄청 크죠. 전자석 코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생겼죠. 딱 봐도. 그리고 간접작동식, 파이로트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솔레노이드 코일이 굉장히 작고 요 부분 굉장히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동식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밸브의 구동을 전부 다 솔레노이드의 힘에 의해서 합니다. 솔 코일의 힘으로 메인 플런저를 온오프 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직동식입니다. 그리고 간접작동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간접작동식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솔 코일이 되겠고요. 코일이 구동되면 이 안에 공기가 차게 돼서 공기가 슬라이드 스풀의 피스톤을 밀어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 간접작동식 같은 경우 이 솔레노이드 코일이 작은 플런저를 밀어주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피스톤을 밀고, 그 피스톤이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를 쭉 밀어서 공기의 방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작동식이 직동식에 비해 와트 수가 낮죠. 얘네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뭐 4와트, 5와트 이 정도 솔 코일 치고는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0.4와트, 0.5와트, 1와트를 넘는 게 없습니다. 간접작동식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솔 코일이 작고 그만큼 전기 소모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통전하고 있으면, 온 신호를 오랫동안 주고 있으면 여기가 뜨끈뜨끈해져요. 이런 거 밸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펜텍에서는 거의 안 쓰셔서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신데, 현장에 가시면 그 라인 장비에 뭐 PCW를 순환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런 컷오프 밸브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 오랫동안 통전돼 있으면 얘가 뜨끈뜨끈합니다. 손으로 댔을 때 굉장히 뜨겁다 정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60도까지 쓰실 수 있는데 한 50도까지 올라가요. 계속 쓰면. 그래서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뜨겁다 느낄 정도로 발열이 심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켜놔도
그렇게 발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직동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솔코일로 다른 기구에 대한 장치들이 없이 솔코일에 바로 인가되기 때문에 이 기구가 플런저가 바로 구동되기 때문에 응답 시간이 일반적으로 좀 빨라요. 직동식이 간접작동식에 비해서. 대신 간접작동식은 얘를 구동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피스톤을 밀어주고 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미리세크 단위로 판단했을 때는 직동식이 간접작동식에 비해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이런 밸브는 아니고 완전 고빈도 밸브가 있어요. 2ms 동작하는 1ms, 2ms에서 탁탁탁탁 쳐줘야 되는 고빈도 밸브가 있는데 그런 밸브들은 보통 다 직동식입니다. 간접작동식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미리세크는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세크. 초를 1000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시간인지 그냥 상상해 보시면 돼요. 1초를 1000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10ms, 20ms니까 실제 사용하시는데 10ms든 20ms든 큰 상관없습니다. 구동되시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대신 이 빈도가 고빈도수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이런 걸 감안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간접작동식을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이십니다. 대신 간접작동식은 궁합이 인가돼야지만 얘를 구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공용으로는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진공 온오프 용도로 사용하시려면 따로 오퍼레이팅 압력을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밸브들 보시면 이렇게 최저작동 압력이 이렇게 써 있죠. 최저작동 압력이 0.1메가 이하가 되면, 궁합이 0.1메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밸브가 구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메인 스프를 밀어주는 힘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파이로트 밸브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영상이 없고, 아까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메탈실하고 이제 탄성체 실에 대한 차이인데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메탈 실을, 탄성체 실을 쓰시다가 메탈 실을 사용하시는 데는 가장 큰 요인이 수명입니다. 수명.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에서는 그 탄성체 실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인 밸브들 보면 1500만 회, 수명에 1500만 회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메탈 실 같은 경우에는 4000만 회, 5000만 회까지 나옵니다. 같은 타입에. 왜냐면 탄성체 실 같은 경우에는 러버가 계속 마찰이 그 고무 재질이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명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근데 메탈 실 같은 경우에는 일정 간극, 아주 초간극을 띠고 폴리싱된 메탈 면이 그대로 그냥 슬라이딩, 습동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지면 얘는 거의 무한대 수명을 가지고 있죠. 무한대 수명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얘가 여기 있군요. 공기질이 나쁠 때, 그죠? 공기질이 나쁘고 파티클 이물의 발생이 생길 때에는 메탈실이 좀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금속 대 금속으로 아주 작은 면으로 이렇게 구동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파티클이 침착돼서 끼게 되면 스크래치가 발생해요. 메탈 면에.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 면은 실제 꺼내서 보시면 거울처럼 반짝반짝거리는 면까지 이제 폴리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이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 수명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체 실에서 수명 연장을 위해서 메탈실로 옮겨가셨을 때는 공기질의 관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필터보다 조금 더 상급의, 조금 더 여과도가 좋은 필터를 걸어 주셔야 메탈실의 그 성능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의 선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밸브를 CS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좀 조심스럽네. 솔 밸브 저희가 이제 시리즈에 따라서 사이즈가 있잖아요. 사이즈가 어떻게 결정이 되시죠? 현장에서 더 잘 하실 테니까. 어떤 곳에는 좀 큰 놈을 쓰고 어떤 곳에는 작은 놈을 쓰고 이렇게 결정하시잖아요. 혹시
여기에 저기 힌트가 있는데. 유량에 대한 뭐 현장에서 더 많이 보셨겠지만 솔의 사이즈는 유량과 비례합니다. 같은 시리즈의 솔레노이드, 저희도 SY 밸브가 있는데, SY 밸브 같은 경우 대표적이지만 3000 시리즈, 5000 시리즈, 7000 시리즈, 9000 시리즈까지 보면 사이즈가 커지죠.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유량입니다. 유량. 소울에서 실제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유로가 막 흘러가죠. 유량이. 그 흐름량을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솔레노이드를 선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량은 압력하고는 아예 다른 독립변수입니다. 그래서 압력은 기본적으로 뭐 최고 사용 압력 0.7, 0.8메가까지 정해져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선택하는 부분은 유량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얘기하시다 보면 그러실 거예요. 이거 실린더 100파이짜리 실린더 쓰는데 SY 3000짜리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구동 속도가 느립니다. 작은 솔밸브를 썼을 때는. 왜냐면 통과시키는 유량이 값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 100파이 실린더면 큰 실린더에 매칭되는 사이즈의 솔밸브를 적용하셔야 돼요. 보통 그냥 매니폴드 블럭 쓰신다고 해서 3000짜리 쭉 연결하고 하나는 6파이짜리 실린더 쓰고 하나는 100파이짜리 실린더 쓰고 같은 택 타임을 원하시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걔는 솔을 따로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을 선정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량이다. 유량에 대한 부분. 나머지 것들은 어차피 이미 선정돼서 나오신 거예요.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으십니다. 근데 유량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누설량, 내구성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솔밸브 선정하실 때 타입의 선정이 필요하죠. 타입. 그래서 보통 2포트, 3포트 밸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에어 모터를 구동한다든가 혹은 이오나이저나 에어블로우의 온오프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라든가, 라인 스톱, 컷오프 밸브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라주는 역할, 라인 스톱 밸브를 사용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2포트, 3포트 밸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3포트, 2포트와 3포트를 사용하시는 구분점이 딱 생깁니다. 이게 지금 신호, 얘가 이제 이 3포트 밸브가 구동이 되면 실질적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얘를 이게 작동시켜주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2포트 밸브를 쓰시면 안 돼요. 2포트 밸브를 쓰시면 구동했다가 반대로 역으로 빠져나올 때 벤트가 되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거기 안에 있는 공기들이 벤트가 돼야지 이 오퍼레이팅에 했던 압력이 다시 빠져서 원상복귀를 시켜주는데, 투포트 밸브를 쓰시면 이런 것들은 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 보통 오퍼레이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3포트 밸브 혹은 5포트 밸브의 한쪽을 막고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5포트 밸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린더라든가 뭐 로터리 액추에이터, 척 이런 식으로 구동기기를 제어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시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포트 뭐 위치 설명드렸지만, 포트의 선정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된다. 아시겠지만 실제 지금 솔밸브의 단가는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산으로 막 찍어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3포트하고 5포트 밸브하고 싱글솔, 솔레노이드 코일이 하나인 거는 거의 비슷해요. 단가가 비슷한데, 이제 5포트 밸브에서 좀 비싸지는 경우에는 솔이 2개 들어가는 경우, 양쪽으로 더블 솔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더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는 크게 이렇게 단가가 변경되지, 솔 코일에 따라서는 단가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뭐 용도에 그냥 맞춰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 저희 그 카탈로그상에 보면 나와 있는 그 선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성에 대한 선정 부분. 여기서는 이제 사용 압력하고 특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작동 방식이 내부 파일럿이냐, 외부 파일럿이냐, 뭐 몸체가 이런 뭐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혹은 최고 작동 압력이 0.7메가냐, 0.9메가냐, 뭐 1메가까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처음에 밸브를 선정하실 때의 주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량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린더 구동 속도에 따른 선택. 유량은 속도죠. 유체의 유속이 많이 빨리 흘러 들어가야 실린더의 구동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빨리 빠져나와야 실린더의 구동 속도가 또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량 자체가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100mm/s, 그러니까 초당 10cm 정도 하는 그 이하의 속도를 쓰신다면, 저속이죠, 일반적으로. 저속을 쓰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실린더 파이 값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63파이짜리도 SY 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글씨가 잘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SY 3000 시리즈로 63파이도 구동이 가능하세요, 저속에서는. 근데 300mm/s 그러면 SY 같은 경우에는 63파이는 3000 시리즈로는 안 되죠, 구동 속도가. 그죠? 반대로 500은 5000 시리즈도 안 되죠. 이렇게 구동하시려고 하는 사이즈, 속도에 따라서 밸브의 사이즈는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버스펙으로 조금 더 뭐 500도 구동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좀 큰 밸브를 써서 나중에 우리가 저속으로 또 제어할 거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어쨌든 뭐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개념 자체는 속도에 의해서 사이즈를 결정한다. 원하시는 속도, 원하시는 유량에 의해서 밸브의 사이즈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밸브는 사실 요새 솔 밸브들은 거의 뭐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수치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공합 메이커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요 CV 값, CV라고 하는 유량 개수의 값으로 밸브의 사양을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뭐 밸브의 사이즈라도 메이커마다 CV 값이 조금씩 달라요. CV가 좀 높으면 조금 더 유량을 더 많이 흘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이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밸브들은 요 CV 값이나 S, 유효 단면적의 값으로 카탈로그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요게 이제 CV 값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SY 밸브는 뭐 0.32에서 1.2까지 시리즈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실제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트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추에이터 이제 구동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뭐 이런 공기압 시스템, 솔 밸브에서 스피드 컨트롤을 거치고 액추에이터를 연결하는 이런 형태의 기본 시스템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액추에이터의 기본 회로는 요 네모 박스, 도기호에 대한 부분, 현장에서 도기호 회로도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생소하신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도기호는 어쨌든 그냥 이렇게 형태를 보면 대충 이렇게 매칭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기호인 거고요. 이거 보시면, 이거 딱 보면 실린더인 줄 알겠잖아요. 그죠? 실린더다. 그죠? 이거 보면 이게 아까 앞에서 배우셨으니까 솔 밸브. 그죠? 얘는 딱 봐도 뭔가 이렇게 바깥으로 벤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소음기. 그죠? 소음기. 그리고 이거는 모르실 수 있겠네요. 이거는 스피드 컨트롤러입니다. 스피드 컨트롤러. 여기 있는 스피드 컨트롤러.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면 이 솔 밸브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매칭되는 거고요. 요 소음기, 양쪽 소음기가 여기에 되겠죠. 사이렌서. 그리고 쭉 흘러 들어가서 이 스피드콘, 양쪽에 스피드 컨트롤러가 이렇게 붙게 되고 실린더가 여기 연결되는 이런 도기호를 나타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공합 회로도나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도기호로 작성을 하고요. P&ID나 이런 거를 하실 때만 실제 제품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쓰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공합도로, 도기호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FRL 해가지고 우리 메인 유니트에 대한 부분,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레귤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3포트 단동 실린더를 구동할 때의 회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오퍼레이팅을 시키고 다시 원복시킬 때는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3포트 타입을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포트 밸브를 사용할 때는 이런 구동, AB 포트를 구동할 때, 그래서 A로 B로 넣었다가 다시 반대로 A로 넣게 되면 반대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회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되게 어려워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단동 실린더 뭐 제어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쓰시는 분들은 뭐 아실 텐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스피드 컨트롤러도 지난번에 좀 많이 했는데 간단히만 안내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컨트롤러는 교축 밸브, 그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죠.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고, 여기 보이시는 요 니들을 돌리면 개폐량을 조절해서 실제 통과되는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실린더에 바로 직접 치부해서 사용하시는 포트 장착 타입과 앞뒤에 튜브를 꼽아서 쓰시는 인라인 타입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방식에 따라서 미터 인 제어, 미터 아웃 제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터 아웃 제어, 미터 인 제어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요 미터 인과 아웃의 기준은 실린더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공기, 빠져나가는 공기의 양을 제어하실 때는 미터 아웃, 그죠? 미터 아웃. 실린더에서 나갈 때입니다. 실린더로 들어가는 공기, 실린더로 집어 넣는 공기의 양을 제어할 때는 미터 인 제어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크가 걸려 있고요, 한쪽은. 그래서 실린더에서 바깥으로 쭉 빠져나가려고 하면 여기는 체크에 걸려서 못 나가고, 이 니들, 이게 이제 우리 조절하는 니들의 표시거든요. 니들 밸브의 양에 의해서 조절된 양만 벤트가 됩니다. 반대로 들어갈 때는 이쪽으로도 체크를 누르고 그냥 바로 바이패스해서 들어가죠. 이쪽도 들어가고 이쪽도 들어가고 양쪽 다 들어갈 수 있어서 미터 아웃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는 바이패스, 나올 때는 제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터 인은 반대로 들어갈 때는 제어 흐름, 나올 때는 바이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체크, U패킹 형태가 달라요. U패킹이 이렇게 꼽혀져 있고 반대로 이렇게 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이거 누르고 그냥 쑥 들어가고요. 나올 때는 U패킹에 걸리고 이 안에 있는 니드를 통해서만 나오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미터인은 반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나오죠. 여기. 저 인아웃은 뭐 한번 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안 헷갈려요. 아무튼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유패킹이 사이드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나갈 때는 탁 맞고 요 니들, 요 작은 공간을 통해서만 쭉 빠져나가게 되고, 들어갈 때는 패킹을 누르고 그냥 쭉 안으로 같이 바이패스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스피드 컨트롤러가 그냥 일반 니들 밸브하고 다른 거죠. 일반 니들 밸브는 체크 밸브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걸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 보통 그 수배관, 물배관 같은데 볼 밸브 이렇게 조금만 열어놓고 많이 열어놓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은 이렇게 잠그고 열고 하면 그건 일반 니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놈이나 나오는 놈이나 유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스피드 컨트롤러는 한쪽 방향, 제어를 위한 밸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터 인, 아웃은 이런 식으로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이거 인터넷 되죠 지금? 요새 모기업의 트렌드가
요 제품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열기? 저장? 지금 반도체, 삼성 반도체라든가 SDC 같은 경우에는 요 스피드 컨트롤러도 눈금 부착 사양이 다 표준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신규 라인 증설하는 데는 전부 다 이런 눈금 부착되어 있는 사양을 적용하고 있어요. 얘가 이제 장점은 니들 회전수에 따라서 요량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메인트 할 때 굉장히 편하시죠. 여기 그러니까 SOP를 작성하실 때 저기 2번 실린더의 전진단 스피드 컨버는 3번이야 하고 딱 세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기업에서는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적용을 다 하셨는데 문제가 여기 헤드가 너무 커요. 머리가 너무 커서 걸리는 현상들이 있어서 간혹가다 이제 인라인 타입으로 변경도 하고 계신데 이런 타입을 지금 대부분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쓰고 계시고요.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한 건 여기는 사진이 안 나오네. 이거 스피드 컨트롤러 보시면 현장에서 보셨을 때 여기 측면이나 인라인 타입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두 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져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살표가 양쪽으로 다 돼 있으니까 어느 쪽이 제어 방향이고 어느 쪽이 흐름 그 자유 방향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거든요. 보통 양쪽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으세요. 양쪽 화살표로. 근데 두께가 다르죠. 한쪽은 크고 한쪽은 좁아요. 보통.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돼 가지고 한쪽은 큰 화살표, 한쪽은 작은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제어 흐름일까요? 큰 화살표, 작은 화살표. 어느 쪽이 제어 흐름이겠습니까? 큰 화살표다. 큰 화살표. 제어되는 흐름. 제어 흐름 방향. 자유 흐름. 자유 흐름과 제어 흐름이죠. 자유 흐름이 양이 많겠습니까? 제어 흐름이 양이 많겠습니까? 자유 흐름이 많겠죠. 자유 흐름입니다. 사이즈가 큰 화살표가 자유 흐름 방향이고요. 사이즈가 작은 화살표가 제어 흐름 방향입니다. 그래서 실린더 이렇게 딱 꼽혀 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미터 아웃의 이 실린더 포트용 스피드 컨트롤러들은 보면 나오는 방향 화살표가 다 작아요.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 화살표가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라인 타입 쓰실 때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인라인 타입도 화살표 큰 거 하나, 한쪽 방향 화살표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방향 막 틀어가지고 제어가 안 되시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가장 헷갈리시는 큰 거, 유량이 큰 게 자유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게 제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미터 아웃 제어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를 기준으로 나오는 공기를 제어 흐름 방향으로, 그리고 미터 인은 들어가는 공기를 제어 흐름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어 흐름 방향이 얘는 나오는 공기이기 때문에 실린더를 구동시켰으면 구동되는 방향의 스피드 콘을 조절해야 속도가 조절되세요. 반대로 미터 인은 들어가는 방향이 제어 흐름이기 때문에 실린더를 구동시켰으면 실린더가 구동되는 반대 방향 거를 조절하셔야지 제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미터 인과 미터 아웃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미터 아웃과 미터 인은 실린더를 기준이다. 실린더. 반드시 실린더를 기준이다. 그리고 자유 흐름의 유량이 크다. 이거 두 가지만 딱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특성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미터 아웃 제어를 90% 이상 쓰십니다. 90% 이상. 미터 아웃으로 제어를 실린더는 구동을 하세요. 근데 뭐 이런 것들 뭐 있지만 미터 아웃의 특성이 시동 시간이 느리죠. 그래서 보통 미터 아웃을 세팅을 해 놓으시면 처음에 초기 스타트를 할 때 툭 밀렸다가 그 다음부터 제어가 쭉 돼서 나가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띄세요. 그래서 시동 시간이 좀 늦다는 단점이 있어서 미터 아웃 타입은 소형 실린더 6파이에 뭐 6파이에 스트로크 10 이하 작은 실린더에서는 실질적으로 요 스피드 조정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뭐 엔간히 조여가지고는 잘 반응을 안 해요. 왜냐면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동 시간이 늦다는. 그래서 소형 실린더에는 뭐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미터 인 타입을 적용을 해드립니다. 미터 인을 하셔야 시동이 바로 걸리고 또 스트로크가 작고 소형이기 때문에 미터 인에서의 가장 문제되는 요 스틱 슬립, 스피드를 조정할 수 어렵다는 요런 스틱 슬립의 단점이 없어지거든요. 소형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 실린더에는 미터 인을 적용하시는 게 더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아마 설계하시고 하셔도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요? 잠시 생각할 때만 그렇지. 기억나. 그랬다가 자기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세팅을 해보시고 문제가 이제 일어나면 미터 인으로 바꾸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초기부터 이렇게 적용하신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궁합도 그려드리고 사이징 해드리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다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맞춰가지고.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로스 포인트죠. 한번 미터하고 적용했다가 안 되니까 바꿔가지고 또 해야 되고 막 이러면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터 인하고 미터하고 또 가장 큰 그 특성이 배압. 배압은 실제 저희가 이제 여기에 공기압이 P가 인가되어 있으면 실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공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다가 밸브가 방향이 전환되면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얘가 밀리는 형태, 이렇게 밀려 나오는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에 존재하고 있던 압력을 배압이라고 합니다. 배압. 배압이 없는 경우에는 미터 아웃 제어 같은 경우에는 돌출 현상이 발생하세요. 뒤에 왜냐하면 나가는 공기의 유량을 제어하는 거이다 보니까 여기에 공기가 없으니까 폭 튀어나가죠. 그래서 미터 아웃의 가장 큰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배압이 없을 때 돌출 현상이 발생된다. 그래서 공압을 완전 다운시키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원점 한번 회기 치고 다시 런을 시켜주셔야 얘가 돌출이 없이 구동이 됩니다. 그게 안 돼서 반드시 배압 제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신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미터 인아웃을 둘 다 걸어줍니다. 듀얼 스피드 컨트롤러. 그래서 들어가는 공기 양도 제어하고 나가는 공기 양도 제어하는. 그래서 각각 듀얼 스피드 컨트롤러를 걸어서 적용하시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이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드 조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동 시간, 배압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스피드 컨트롤러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드 컨트롤러 뭐 문의사항 있으신가요? 질문사항이나. 스피드 컨트롤러는 가장 많이 접하기 쉬운 부분이시긴 한데 또 그만큼 또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들은 뭐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로는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한 5분, 10분 남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공압 기술을 그냥 일반 공기압 기술을 하게 되면은 저희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합성 유효 단면적. 요거를 다 판단하실 수 있을 정도의 사이징 능력이 되시면 실제 공압은 뭐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합성 유효 단면적이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유효 단면적 뭐 그리고 합성, 활용, 시뮬레이션 이런 것까지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이제 그 실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아니셔서 개념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유효 단면적이라는 게 우리 공압 시스템에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만 계시면 나중에 이제 엔지니어링 센스라고 하죠. 그 기구적인 감각이 이 궁합에 지금 트러블이 생겼는데 어떤 게 문제겠다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게 합성 유효 단면적의 요 개념을 갖고 계시면. 유효 단면적입니다. 유효 단면적은 공합 기기의 실유량에 기초하는 흐름 저항의 표시 수치이고 동일 조건으로서 동일 유량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계산상 단면적.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간단히 흐르기 쉬운 능력, 공합이 공기가 흐르기 쉬운 능력이 유효 단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합기기는 뭐 튜브라든가 피팅 뭐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고유의 유효 단면적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효 단면적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수치화돼서 나와 있는 기기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브처럼 CV 흐름 계수 형태로 나타나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합기기들은 이 유효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흐르기 쉬움의 능력을 수치화해서 표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유량값 리터 퍼 민, 분당 몇 리터를 흘리냐의 양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유효 단면적 밀리미터 제곱 그리고 유효 직경 D에 어차피 환산 계수가 되니까요. D에 그리고 CV 값, KV 값 요거는 이제 흐름 용량 계수입니다. 그래서 흐름의 정도를 계수 형태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CV 값은 ISO 규격으로 거의 모든 밸브, 모든 유공합 시스템에 통용이 되고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SM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런 실험식을 도출을 해서 유효 단면적 S는 18 곱하기 CV더라. 보통 CV 값이 나와 있는 밸브가 있으면 거기다가 18을 곱하면 실제 유효 단면적이 나오더라. 요건 저희가 이제 SMC 자체적으로 여러 번의 테스트 실험을 거쳐서 일정한 오차범위 내에서 만들어 놓은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통용해서 쓰기 때문에 뭐 그냥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그냥 쓰셔도 되세요. CV 곱하기 18 하면 S 유효 단면적 밀리미터 제곱으로 나온다.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되세요. 뭐 KV나 CV는 요거는 이제 미국계 그리고 얘는 유럽계 뭐 요 수치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공합 시스템의 기본 시스템이에요. 컴프레셔에서 에어를 공급받고 그 들어온 공기가 전자 밸브를 통해서 배관을 통해서 속도 제어, 스피드 컨트롤을 통하고 실제 실린더에 공기가 들어간다. 이게 이제 가장 계략화해 놓은 공합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기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 단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유효 단면적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브, 스피드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유효 단면적을 가변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FRL은 여기서 약식으로 뺐어요. FRL도 여기 뭐 중간에 들어가는데 뭐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린더까지 들어가는 여기 포트에 꼽히는 피팅까지도 유효 단면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관도 유효 단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관에는 내경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배관 길이에 따라서 흐름량에 대한 저항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흐름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효 단면적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공합이 이런 식으로 직렬로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뭐 해서 실제 B포트로 쭉 들어가서 공기를 이동시키고 얘가 반대로 또 해서 밖으로 나오고 이런 형태를 리니어하게 직렬로 연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효 단면적의 합성이라고 하는 식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유효 단면적 제곱분의 1에 제곱분의 1을 계속 곱한 SN 제곱분의 1로 더한 이 형태로 유효 단면적이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수식으로 저희가
뭐 예전에 뭐 수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수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효 단면적이 합성된다라는 게 키포인트고요. 대신 병렬 연결은 그냥 각각 하나씩 더하면 되겠죠. 근데 유효 단면적의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S제곱분의 1의 합성값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렬 연결을 이렇게 했을 때 직렬 연결을 100 하고 뭐 100 4개, 2개, 3개, 4개를 했을 때 실제 합성되는 유량의 값이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당연하죠. 공합기기가 배관이 하나 더 늘고 부품이 하나 더 늘게 되면 유효 단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 유효 단면적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단면적, 유량값을 늘리려고 하면 유효 단면적에 들어가는 이 기기들의 숫자를 줄여주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죠? 직렬 연결 마찬가지로 큰 놈과 작은 놈을 연결했어요. 직렬로. 200짜리, 100짜리를 같이 직렬 연결을 했다. 그러면 아까 그 S제곱분의 1, S제곱분의 1 수식으로 했을 때 90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300, 100으로 했을 때도 95, 400, 100으로 했을 때도 97. 이걸 보시면 뭔가 나오시죠? 작은 유효 단면적을 가지고 있는 놈의 정도로 수렴한다. 그죠? 우리가 A, B, C, D라는 공합기기들이 쭉 있지만 다 유효 단면적이 200의 수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B라는 제품만 100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전체 시스템의 유효 단면적은 100에 수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요런 도표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도 보시면 유효 단면적 0.6짜리하고 0.9짜리하고 두 개를 합성하게 되면 실제 요 아래쪽 0.5 쪽으로 수렴하게 된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성 유효 단면적을 활용하는 방법, 이 뭐 이제 아셨어요. 예, 수식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건 다 아셨으니까 합성 유효 단면적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 그죠? 시스템 전체 A, B, C, D라는 부품을 가지고 있는 전체 시스템의 유효 단면적, 이게 이제 가장 큰 게 택타임 늘릴 때, 그죠? 택타임을 늘리시거나 에어 블로우 양을 증대하거나 진공 석션하는 양을 늘리시거나 실제 공합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트러블들, 뭔가 유량을 늘리시려고 하는 트러블들을 개선하실 때는 전체 시스템의 합성 유효 단면적의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합 시스템 통과 유량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요런 액추에이터의 고속 부동이라든가 뭐 유량 증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스템 합성 유효 단면적의 확대를 부품의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 실제 저희가 실린더의 구동 속도가 안 나왔어요. 현장에서. 안 나오셨으면 이거 솔 사이즈가 너무 작네. 솔 사이즈를 늘려봅시다. 하고 솔만 교체를 하시는 거죠. 솔만 교체하셨을 때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효 단면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솔 사이즈만 늘린다고 해서 실린더 속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솔 사이즈를 늘리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배관 사이즈를 늘리고 거기에 합당한 스피드 컨트롤러도 늘리고 나머지 피팅들도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확장을 해주셔야 돼요. 시스템 전체의 유효 단면적을 늘리지 않으시면 부분적으로 적용하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게 합성 유효 단면적의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현장에서 공합 시스템을 점검하실 때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합성 유효 단면적이 요런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묶게 되면 작은 쪽으로 수렴한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려봤던 내용이고요. 여기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아이템들의 유효 단면적. 여기는 솔밸브, SYJ고, 뭐 튜브고, 스피드 컨트롤러고, 또 튜브고,
이렇게 네 가지의 유단면적을 합성을 시켜봤어요. 그랬을 때 중간에 요 2번 항 얘만 8파이하고 여기는 6파이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유량이 흐르는 수치는 261에서 190. 261에서 190. 전체적으로 이제 유량은 늘리셨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흐름의 양은 굉장히 작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에어블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린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린더 선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선정에 대한 부분을 초기에 뭐 CXS CM2 실린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적용했다가 전자밸브 SY 5000 시리즈를 적용했을 때, 그리고 3000 시리즈를 적용했을 때, 7000 시리즈를 적용했을 때 나머지 사양은 다 동일하고 밸브만 변경을 했어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스트로크 행정의 구동 시간은 0.46초에서 0.54초에서 0.47초로 크게 변경되지 않더라.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뭐 나중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 해 보셔도 되는데, 요거를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확장했을 때는 많이 시간이 많이 변경됩니다. 0. 뭐 몇몇 초 이상으로 변경이 되니까 그런 건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실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합성유효 단면적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저희가 그 진공 시스템하고 진공 시스템만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짧아서 저희 그 압력 스위치하고 플로우 스위치하고 그 구매팅만 하실 거예요? 그럼 뭐 간단하게 소소하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스위치류들 많이 쓰세요. 오토 스위치, 플로우 스위치, 압력 스위치. 그냥 뭐 현장에서 사용은 많이 하시지만 실제 원리하고 세팅법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좀 이롭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